자, 오늘 할 내용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의 특성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확률 x가 k일 가능성은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는 0, 1,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확률의 특징은요. 기대값 자체는 람다이고 분산 자체도 람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대값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고 정의 자체는 서메이션에서 k 확률 x가 k일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다시 쓰면요. 여기에서 서메이션에서 k0 인피니티에서 k 그 다음에 k 팩토리얼에 2의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람다의 k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k가 0일 때는 지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k가 0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k가 0일 때는 0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가면은 전체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k가 0일 때는 필요 없으니까 k가 1일 때부터 시작할게요. 실제로는 k가 1일 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k와 k 팩토리얼을 하나를 소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k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k, k-1 이런 식으로 작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1까지. 그러면 요거 자체는 k-1 팩토리얼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k 곱하기 k-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여기에 활용하면 요 소거되면서 약분이 되면 k가 약분이 되면서 따라서 서메이션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k-1 팩토리얼에 2의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람다의 k승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활용을 하면요. 람다를 밖으로 내고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람다의 k-1 나누기 k-1 팩토리얼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변수를 한번 바꾸어 줄 수 있어요. 변수를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k-1이란 변수 대신에 j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세요. 바꾸어주면은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의 식이라고 하는 걸 다시 쓰면은 결국에는 람다의 서메이션에 j가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j승 나누기 j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합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인 과송의 확률이 되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자체는 probability x가 j1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확률들을 다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은 포화송 분포는 0에서부터 1, 2, 3, 4에서 무한대까지 발생하니까 1이죠, 이 부분은. 따라서 이게 람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한 게 2의 x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V의 X를 구하려면은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2의 X의 제곱은 알죠? 우리가 지금 포화송은 2의 X가 람다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바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여기서 테크닉으로 x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summation 해서 k-1 곱하기 probability x가 k1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k는 0 무한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요 가만히 보시면요. K가 0일 때와 K가 1일 때는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K가 0이고 K가 1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제로에 해당하는 0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K는 2부터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생각할까요? 확률은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승, K의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좀 전처럼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K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K-1, 그 다음에 K-2 해가지고 점점점 줄어들죠. 자, 이 부분을 K-2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서로 소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해가. 그러면은 summation k-k2부터 무한대까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 쓰면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승, 그 다음에 k-2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계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약분이 된다라고 하는 특성만 활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람다를 이제 앞으로 좀 당겨주면요. 람다의 제곱, summation k2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2, 그 다음에 k-2의 팩토리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j는 k-2다라고 이렇게 변수를 바꿔보는 거죠. 치환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 서메이션, j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가고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j승, j 팩토리얼 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면 이게 바로 포화송 분포의 확률이죠. 따라서 람다의 제곱은 서메이션 probability x가 j1 확률입니다. j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래서 우리는 람다의 제곱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게 기대값 계산이 람다가 되는 거. 그 다음에 x의 x-1이라고 하는 거에 기대값이 람다 제곱이 된다 하는 것만 유념하시면은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를 분모산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의 x의 x-1이 이게 람다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쓰자면 2의 x의 제곱 빼기 x라고 하는 것이 람다의 제곱임을 알죠. 그래서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는 람다의 제곱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알았던 정보가 람다죠. 그래서 이제 2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람다의 제곱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람다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람다입니다. 그래서 람다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람다 제곱과 이 람다 제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람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값의 계산에서 평균은도 람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화송의 분산도 람다가 되는 관계를 좀 다소 길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actuary has discovered. 자, actuary가 있는데 actuary는 지난번에도 보험 계리사라고 그랬었죠. This has discovered that a policyholder are 3 times as likely to file 2 claims as to file 4 claims. 자, 여기에서 file이라고 하는 policyholder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고요.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이 보험을 하나를 보험 상품을 구입을 하면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보험료를 내 구입하면 여러분이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파일 예를 들면 claim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2 claims, 3 claims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claim을 파일하다 하는 건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뭐라면 이제 청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청구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 영어 문장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용어는 영어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to claim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for claim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확률 자체가 2배다 이러는 겁니다. probability. 자, claim X를 이제 여기서 X를 claim 수라고 할게요. number of claim filed. 즉 청구된 클레임의 수라고 X를 표현하면은 X가 2가 되는 것이 있고 probability X가 4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는 3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 확률 자체가 여기가 이쪽보다는 3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 이게 한 번 조건이고요. 근데 이제 X 자체는 요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if the number of claims filed has a Poisson distribution. 자, X라고 하는 거는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르는 람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항 분포나 뭐 기하 분포나 아니면은 포화송 분포나 좀 이따 다룰 음이항 분포 같은 경우 모두 건수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몇 건이 발생했느냐? 한마디로 그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걸 나타내는 분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조건이 돼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분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그냥 람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도 람다이고 분산도 람다인데 여기서 람다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람다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조건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공식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확률 공식 x는 k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람다의 k승 k 팩토리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은 probability 좌측 이거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의 k 대신에 2 나누기 2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확률은 4일 확률은 2의 마이너스 람다의 4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이고 이게 몇 배입니까? 3배라고 그랬으니까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가지고서 풀면은 람다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람다를 구하면 된다 하는 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통이니까 소구하고요. 이거는 소구 사라지고 람다 제곱은 이쪽에 오면은 람다 3 곱하기 람다 제곱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이쪽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이 있죠. 4 팩토리얼. 자, 2 팩토리얼은 1, 2이고 4 팩토리얼은 1, 2, 3, 4를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3 곱하기 4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 제곱은 4니까 따라서 람다는 우리가 2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람다는 음수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0 이상인 확률 현상에 대한 평균 또는 분산은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음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산은 따라서 2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ypergeometric example. 자, 초기하 분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초기하 distribution. 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접근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읽어보도록 하죠. A company has 20 male and 30 female employees. 자, 어떤 회사에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죠. 여기에는 여기 메일이 있고 남성, 그다음 female 여성이 있습니다. company employees. 자, 회사에 이제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죠. employees 하면 이제 피고용인을 뜻할 텐데요. 여기서 20명이 이제 메일이고, female이 이제 30명이 있어서 총 5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5명을 임의로 뽑아요. 5명. 5. 선택을 합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죠. 당연히 임의로 뽑습니다. For drug testing, 약 검사를 위해서요. 약물 검사를 위해서. What is the probability? The 3 males and 2 females are chosen. 자, 하는데 여기서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3명의 메일이고 그 다음에 2명의 피메일이 3명의 남성과 2명의 피메일이 나올 확률을 지금 계산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지식을 활용을 하면은, 모든 가능한 수, 5명을 뽑는 가능한 수는요, 5명의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체가 50명입니다. 그래서 50명 중에서 그냥 5명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서 여기에 해당해서 3명 플러스 2명이 되는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20명에서 남자 20명에서 3명을 뽑으면 되고요. 그 경우의 수 곱하기 30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표현을 이랬습니다. 이거는 50C의 5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동일한 표현이죠. 20C3 곱하기 30C2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조합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따지자면 여기서
확률을 따지자면 전체가 55라고 하는 게 이게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20의 3, 그 다음에 30의 2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3명 또는 2명이 나올 확률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2, 3, 4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적어 보면 우리가 총수가 여기에 있는 전체의 숫자가 우리가 n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n명이. 그러면 이제 요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남성, 하나 여성, 뭐 분량 또는 뭐 양품 이래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R명, 여기 R명이 있고 나머지는 N-R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몇 명을 뽑고 몇 명을 뽑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우리가 몇 명을 뽑느냐 하면 여기서 N명을 뽑는다 생각하면 되죠. N명을 뽑는다 생각하면 되죠. N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R명 플러스 N-R명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집단 A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이 집단에서는 R명이 아니고 K명입니다. 지금 K. 여기에서 K, 여기에서 N-K자.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에서 N명을 뽑습니다. 지금 N명을 뽑는데 그 중에 속성이 여기서 K명이 뽑히고요. 여기서 K명이 뽑히고 여기서는 N-K명이 뽑힐 그러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여기서 몇 명을 뽑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 보시면 X가 K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가 몇 명입니까? 지금 N명에서 small n명을 지금 뽑는 현상입니다. 전체 가능한 발생하는 경우의 숫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K명을 뽑으니까 R명에서 K명을 이렇게 뽑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N-R명에서 여기에서 small n-k명을 뽑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초기화 분포의 확률이 됩니다. 물론 이제 K는 0, 1, 2 해가지고 무한대로 뽑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총 뽑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small n명이잖아요. small n명을 뽑으니까 여기서는 n명을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초기화 분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확률 연상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summation 해가지고 probability x가 k, k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small n이죠. 여기까지 할 확률은 항상 1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노트. 자, 요거는 증명을 하려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률 현상이다 하는 것은 총 모든 경우를 다 합치면은 확률은 항상 1이 돼야 되죠.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개별 확률의 합은 1이다 하는 것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나오지만요.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뭘까, 분산이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데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평균, 이 같은 경우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지금 n명을 고르자면 스몰 n명 중에서 여기에 있을 확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n분의 r이다 라고 하는 거를 유념을 하시면 되고, 분산이라고 하는 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있습니다. n, 그 다음 r에 n, 그 다음에 1 빼기 n분의 r.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요거에다가 곱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점인데, n-n, 그 다음에 n-1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것과 요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초기화 분포를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이항 분포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항 분포하고 초기화 분포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항 분포랑 초기화 분포. 차이점은 이것은 복원 추출에 있고요. 복원 추출에 있고, 이거는 비복원 추출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항 분포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행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항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하 분포, 초기화 분포는 여기서 뽑을 때요, 하나 뽑았으면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항 분포는 뽑고 나서 다시 거꾸로 넣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뽑을 때마다 이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게 이항 분포고요. 초기화 분포는 5명을 뽑을 때 한 명씩 뽑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 합시다. 아까 그 남자 여자 문제에서 30명, 20명 있는 경우. 1명, 2명, 3명, 4명 뽑을 때면 첫 번째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 세 번째, 5명까지 뽑을 때 이 집단의 상태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 달라지죠. 왜냐하면 뽑으면 한 명씩 줄잖아요.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화 분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값 계산하는 문제도요. 여러분이 한번 평균만 생각해 봅시다. 평균의 x다. 이라면 얘는 k는 0부터 스몰 n까지 이렇게 되고, k 곱하기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확률은 n의 스몰 n에 여기서 그 다음에 r의 k, 그 다음에 n-r의 n-k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k가 0일 때는 이게 필요 없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적으면은 k 대신에 1부터 n까지를 적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자, 수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 윗부분하고 요 윗부분 수정하면 되는데요. n의 k라고 하는 거는요, n 팩토리얼에다가 그 다음 n-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n-r과 스몰 n-k에도 보시면은 n-r 팩토리얼, 여기서 보시면 n-r에 스몰 n-k 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n-k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한번 처리를 해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면은 K가 하나 없어집니다. K가. 그러면은 다시 적자면요.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만 처리할게요. 자, m 팩토리얼에 m-k 팩토리얼에 k-1 팩토리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 부분이. 요거하고 요거 곱하지만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이 요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없어집니다. 하나가 없어지면은 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처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요 밑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k-1이 됐다는 것은 여기도 생각을 해줘. n 팩토리얼은 n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은 여러분이 다시 적는다면 약간 복잡합니다만은 여기서 n이 하나 없애질 수 있죠. 그럼 n이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k 팩토리얼 k-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요 부분만 지금 바꾸었죠. 그리고 n-r 자, 이 스몰 n이라고 하는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느냐를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면 요거는 결국에는 n-1에다가 그 다음에 k-1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분모도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도 잠시 생각을 하면은 결국엔 n이 밖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도 대문자 n도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에서 여러분이 몇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이 이거는 스몰 n에다가 r의 n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예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예가 남성과 여성이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명을 뽑는 문제였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50명이 있고 여기에서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30명 있는데 여기서 5명 뽑았습니다. 5명 뽑을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K명 그래가지고 5 빼기 K명이 되는 거죠. 남자가 K, 여자가 5 빼기 K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0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 n인 셈이고요. 남자에게 이제 이거는 여기서 표현을 하자면 R명이 이렇게 있는 거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스몰 O라고 하는 걸 지금 스몰 n명을 뽑은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거는 남자의 수죠. 수인데 5명 뽑을 때에
이 50명에서 5명을 뽑는데 그 뽑은 5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 속할 수 있느냐? 아무도 안 속할 수도 있고 0명, 1명, 2명 해가지고 5명까지 이렇게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적자면 50명 중에서 5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5명 이렇게 뽑는데 자, 남자 20명 중에서 K명을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30명 중에서 5 빼기 K 명을 뽑는 이게 이제 여기서는 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재밌는 거는 지금 몇 번 시도하죠? 5번 시도합니다. 그래서 5번 시도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 할 때 남자 비율이 뭐가 됩니까? 5분의 2가 남자 비율이고 여자 비율이 5분의 3이 여자 비율이죠. 그래서 평균은 5 곱하기 지금 50분의 20명 이 남자의 첫 비율이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2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5에다가 곱하기 20, 50, 그 다음에 1 빼기 20, 5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항분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5번 시행했는데 남자의 비율과 여자의 비율을 이렇게 곱한 거니까요. 이항분포하고 동일한데 여기서는 초기화 분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 한 뽑을 때마다 그 모집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빠지게 되죠. 그래서 분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50 빼기 5 나누기 50 빼기 1. 자, 다시 요거를 표현하자면 m 빼기 1분의 m 빼기 여기에서는 스몰 n명이다 라고 하는 게 분산이 작아지는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요까지만 있었죠.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초기화 분포는 여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고려를 해줘가지고 분산이 좀 더 작아지게 된다. 이항분포보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이항분포라고 하는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음이항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분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 이항 분포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포. 점점 더 현대 그 금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분포입니다. 자, 이항 분포는 어떤 것이었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하면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n번 시행을 해서 그 중에서 성공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하는 게 이제 이항분포였죠. 그렇다면은 음이항분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이항분포는 여러분이 전에 다루었던 적이 있는 분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오메트릭 분포,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볼게요. 자, 한 번 했을 때에 성공할 확률이 P가 있고 실패할 확률이 1-P 또는 뭐 Q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1회 시행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X라고 하는 게 의미양 분포를 따른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R하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이제 모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해서 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여기서 나타나는 바는 뭐냐면요. X. 우리가 이것이 있는데 number of failure.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success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R번 성공을 하기 전에 실패를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숫자를 지금 X라고 하는데 이 X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입니다. 0번 할 수도 있죠.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전체 시행의 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던집니다. 이거 시행을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1회 시행해서. 그랬을 때 실패하는 개수인데 실패하는 개수를 언제까지 카운트하느냐면 우리가 관심이 성공하는 게 R번 나오기 전에 실패하는 개수가 몇 개이냐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R번 하려면 O가 이제 성공이라고 볼게요. 성공. X를 실패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O 개수가 뭐 중간에 있고 쭉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쭉 있는데 성공하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지금 여기에서는 R개입니다. R개. 그럼 R번 성공하기 전까지는 몇 번 성공해야 되죠? 마지막에 이제 R번 성공해야 할 때니까 요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R-1번 성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면 R번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이 독립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R번째 이게 이제 R번째 성공이죠. R번째 성공입니다. 여기가. 그럼 이전까지 성공 개수는 R-1번으로 작아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개수, 실패를 여러 번 하겠죠, 여기서. 실패하는 개수를 지금 여기서 대문자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대문자 X랑 이 X는 다른 겁니다. 자, 구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인데, 요 실패하는 개수, 이 실패하는 개수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K번이 지금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실패라고 하는 개수가 K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R-1번 성공과 그 다음에
K번 실패 두 개를 합치면은 R-1 플러스 K번이라고 하는 시행이 중간에 생기죠. 우리가 여기서 끝납니다. 요거는 이 확률 현상은 더 이상 시행을 안 해요. 여기 R번째 성공이 항상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R-3번 성공과 K번 실패라고 하는, 즉 시행을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확률로서 표현을 해버리면요. 확률로서 표현을 해버리면 probability x가 k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성공하죠? 성공하는 횟수는 지금 R-3번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는 횟수는 Q는 K번 실패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이게 P라고 하는 게 마지막 성공. 마지막에 항상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P 확률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경우의 숫자가 몇 번이 발생하느냐, 이런 현상 자체가 몇 번이 발생하느냐 하는 걸 보시면은 전체 시행하는 게, 전체 가운데 시행하는 것 자체는 R-1 플러스 K번의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는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돼도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은 이제 R-3번으로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R-3번. 이렇게 된 게 의미양 분포의 확률 현상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교과서를 보시고 좀 더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현상에서 평균은요, E의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평균을 보시면 여러분이 특이한 공식을 알게 됩니다. 이제 R 곱하기 Q 나누기 P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평균이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R 곱하기 Q의 나누기 P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주목할 점은 여기서 R이 1이면은, R이 1일 경우에는 이게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전에 지오메트리 분포에 대해서 했죠.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교재를 살펴보시고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를 통해서 또 그 의미양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이제 도박에서 이제 슬롯 머신 기계가 있겠죠. 자, 슬롯 머신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슬롯 머신 기계를 하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1회 시행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성공하는 걸 지금 S라고 표현해 있고요. 성공. 그래서 이 확률을 지금 성공할 확률, S가 발생할 확률이 지금 0.05, 지금 P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실패라고 하는 쪽으로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죠. 0.95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것을
어디에 도박장에 가서 슬로모션 기계를 반복해서 실천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박장에 가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실천을 합니다. 근데 언제 그만두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이제 그만두는 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실패의 숫자를 분포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성공하면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R이 2회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번 성공하면은 스탑하겠다,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현상이 돼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것 자체는 number of failure입니다. 실패하는 게 몇 번이냐 하는 거죠. 실패하는 숫자가 몇 번이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X는 의미양 분포, 네거티브 바이너리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죠. R이 2고 지금 그래서 P는 지금 0.05 한 번 성공할 확률이 한 번 시행에 성공할 확률이 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뭡니까? Find the probability of exactly 4 losses, failures before the second win. 자, 두 번째 성공 전에 우리가 네 번의 실패가 있을 확률은 얼마냐? 즉, probability x가 여기서는 4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공식에 따라서 좀 전에 적은 공식이 뭐가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대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R 플러스 K 빼기 1, 그 다음에 R 빼기 1, 그 다음에 P에 성공을 하는 게 지금 R승, 그 다음 실패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K. 이렇게 여러분이 공식을 적으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K는 지금 4일 뿐입니다, 지금. R은 2일 뿐이고요. 자, 이 경우에 넣어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R이 2니까 2 넣고 K는 4니까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1. 그 다음에 0.05에 R이 지금 2승 곱하기 Q 0.95에 여기서는 K는 4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 성공할 때까지여죠. 여기 지금. 그럼 두 번 성공한다는 것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지금 몇 번이냐면은 실패하는 게 지금 4번이죠. 그래서 요 중에서 4번의 실패와 플러스 한 번의 성공이 이렇게 혼합되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숫자가.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실패, 성공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숫자, 이 경우의 숫자, 이거의 경우의 숫자가 나타나는 게 지금 5번 중에서 한 번만 성공해야 되죠. 그래서 5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자, 여기에 있는 5,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보시면 요게 5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1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 뒤에 있는 건 뭐냐? 그런 것은 지금 총 6번을 던진 겁니다, 실제로는. 6번을 던진 건데, 성공은 여기서 성공 한 번 하고 여기서 성공 한 번 하니까 총 성공은 2번 한 거고, 여기서 실패는 4번 한 거니까 성공은 2번 한 거고 실패는 4번 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즉 이항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인슈런스 컴퍼니 같아요. 컴퍼니가 있는데 이제 인슈런스 팔러시, 보험 계약을 사람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는 보험 계약 자체를 이제 밖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고객한테 이제 그 보험 계약을 판매를 하는 건데요. 자, 뭘 하느냐면은 커버라고 하는 건 덮다라고 하는 간단한 용어이지만은 보험에서는 커버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줄여주겠다는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장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뭐 프로텍트, 보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즉 무슨 얘기냐면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어떤 액시던트, 커버 액시던트, 사고에 대해서 감당을 해주겠다. At its manufacturing plant. manufacturing plant는 이제 공장이죠. At manufacturing. 자,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자, 여기에서 있는 액시던트를 커버한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probability that one or more accidents will occur during any given month. 자, 어떠한 사고가, 이제 이거는 시간 단위로 했는데요. 한 달에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느냐, 사고가 발생하는 거와 발생하지 않는 거의 두 가지 현상을 발생 없음. 사고가 있느냐, no accident냐. 이걸로 봅니다. 한 달. 이거 month죠. 지금 달이라고 하니까 month. 매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확률, 여기서 사고 발생하는 확률 자체를 지금 5분의 3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이제 5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봅시다. 영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The number of accidents that occur in any given month is independent of the number of accidents that occur in all other months. 자, 시간 축으로 보면은 이게 0, 1, 2, 3 해가지고 쭉 갑니다. 자, 여기서 months.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해가지고 경과를 하는데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 시행을 얘기를 하고자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좀 읽어볼까요? 자, calculate the probability. 자, 확률을 계산하는데 there will be no analyst per month. 자, 적어도 넉 달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will be at least 4 months. 넉 달일 확률이 이 넉 달이 뭘 나타내느냐면요. in which no accident occur.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소한 넉 달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언제냐 하면 before the fourth month. 네 번째 달은 in which at least one accident occur. 적어도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네 번째 전에. 자, 여기서 좀 전에 이제 봤던 그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는 걸로 여러분이 간주하시고요. 자, 뭘 성공이냐, 뭘 실패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고가 나는 게 이제 이게 P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5분의 2라고 하는 확률이 있겠죠. 자, 그럼 X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X가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X가 나타나는 거는 사고가 나지 않는 달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월, 개월수. 숫자인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묻고 있는 자체가 사고가 나지 않는 개월수인데 사고가 몇 번 날 때까지냐면 여기서 사고가 4번 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순간까지인데요. 요까지인데 사고가 4번은 나야 됩니다. 사고가 4번. 그러면 마지막에 사고는 반드시 나야 되겠죠.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3번이 나오면 되겠죠. 일단 안에는 그 전은. 그리고 여기서는 몇 번이 이제 사고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묶으면 X는 이렇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probability that there will be at least 4 months in which no accident occurs. 사고가 안 나는 달수가 적어도 넉 달 이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넉 달. 이거를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1 빼기 probability x는 이제 3 이하를 해주면 됩니다. 3 이하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계산하면은 양이 많으니까요. 계산할 양이 많으니까 이쪽을 계산하시면 이쪽은 다시 하면은 1 빼기 x가 0일 때 x가 1일 때 해가지고 3일 때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을 따르면서 지금 사고가 4번, R이 지금 4번이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지금 5분의 3 일 때까지 실패하는 횟수를 지금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고 지금 우리가 P의 X가 K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식 자체는 R 플러스 K 빼기 1,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 그래서 P의 R승 Q의
그 다음에 케이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K 대신에 0, 1, 2, 3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산을 여러분 해보시면은 쉽게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하시면 여러분이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 8, 9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산형 분포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은 연속형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분포는 이산형 분포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술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에서는 이산형 분포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연속형 분포니까 가장 큰 특징은 확률 밀도 함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PDF라고 표현하는데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확률 연산 자체를 즉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fx의 정체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몇 번 보시면 첫 번째가 양수여야 되고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요. 1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x가 예를 들어서 a에서 뭐 b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이게 적분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쓸 때 우리는 이 확률 변수를 연속형 확률 변수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스몰 x 자체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확률 함수 자체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여기서 특정한 점에서는 확률을 생각하기 어렵고요. 범위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fx가 이게 있는데 a에서 b까지 요 사이에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라는 것을 물을 때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적분해 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특성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주목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 유념할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양수인 구간에서만 적분해도 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스몰 x의 영역 자체가 음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그냥 이론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는 적분하면 1이다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간단하게 continuous distribution. 자, 첫 번째로 누적 분포함수 CDF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라고 표현하고요. 대부분 보통 이제 대문자 fx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누적 분포함수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것의 정의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x가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자, 이게 누적 분포함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쓰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스몰 x까지. 그러면 f 이제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죠. 그래서 밀도 함수를 단순히 적분하는데 어디까지? 스몰 x까지 적분한 게 누적 분포 함수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값 자체는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연속형과 달리 연속형에서는 이산형과 달리 우리가 적분 표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f 스몰 fx 이렇게 dx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서 하는 게 기대값의 정의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한 함수일 때는 g의 x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냥 g 대신에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뭐인데 g의 x에 fx dx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덧셈 정리를 알 수가 있겠죠. 가법성이 뭐냐면은 A 상수 확률 변수 B 확률 변수가 X이고 상수입니다. A, B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자, G인 셈이죠, 여기다가. 요게 G입니다, 이게. 그러면 A의 X 플러스 B 스몰 f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에서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함수 자체는 직선 함수죠. 리니어 펑션이죠. 마치 gx 대신에 이제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스몰 x로만 대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적분 성질에 해서 a의 x fx dx 플러스 b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뭔데 플러스 뭔데 fx d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값이고요. x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가만히 보시면은 확률 밀도 함수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a의 2의 곱하기 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선형적인 관계가 있죠.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죠. 분산, x의 분산은 우선 무슨 얘기냐면은 x 빼기 2의 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 자체를 평균 자체를 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의 x 빼기 뮤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적분을 하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스몰 x 빼기 뮤의 제곱 fx dx 이런 식으로 적분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제곱을 해보세요. 완전 제곱을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뮤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뮤의 제곱 fx d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풀어버리면은 x의 제곱 fx 곱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뮤의 x fx dx고 플러스 뮤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은 2의 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2의 x 또는 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확률 밀도 함수를 모두 적분해버리면,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두 개가 있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는 2의 x의 여기서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쓰자면, 따라서 우리가 기대값 얼터너티브 웨이를 설명해 버리면은 Vx라고 하는 거는 2x의 제곱에다가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금방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공식은 이산형에서도 다 나왔던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사실은 이산형이든 연속형이든 공식이 거의 유사한 거죠. 단지 확률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산형은 확률 함수에 의해서 표현했고, 연속형은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서 확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분산 말고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선적인, 선형적인 게 A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이거조차도 지난번에 했듯이 A 제곱 V의 X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하는 접근이 두 가지가, 하나는 확률 밀도 함수를 해서 적분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기대값 그 자체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은 이렇게 정의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적인 성질은 선형 관계는 아니지만 요 A라고 하는 게 제곱에서 나오고 B는 상수니까 없어진다 하는 점에 좀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연속형 분포의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폼 random variable on A, B에 대해서 유니폼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폼 확률 변수라고 지금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 PDF 자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B 빼기 A 스몰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0 otherwise.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높이가 이렇다는 거죠. 이 높이 자체는 B 빼기 A. 나머지는 0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단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긴 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히 여러분이 기대한 바대로 생각하시면 평균은 A에서 B까지. 자, 제가 이렇게 확률이 물론 제일 처음에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fx, dx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확률이 양수인데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음수인데는 없고 확률 일도함수가 0인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간을 어떤 책에서는 서포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긴 한데 fx가 양인 구간을 뜻하는 거죠. 음수이거나 0인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특별하게 서포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X, 그 다음 fx가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이거니까요. B 빼기 A d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을 하시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온다 라는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은 먼저 이 x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a, b의 x의 제곱 b 빼기 a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2의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평균은 그냥 A와 B의 가운데점입니다. 그런데 분산은 여러분이 12분의 B 빼기 A의 제곱이 된다. 자, 여기에서 2가 있죠. 2 대신에 1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덧셈이 되어 있는데 뺄셈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됐다 하는 점으로서 암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시도를 해보세요. 이 세 단계를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공식 이게 맞느냐 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편하게 이용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exponential distribution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확률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상관없는데요. t라고 한번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t가 따르는 분포를 이제 우리는 보통에서는 exponential 해가지고 람다로 이렇게 이제 기호로서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t가 뭐냐면 이제 뭐 다양합니다만은 시간으로 봐도 되고요. 뭐 어떤 그 금액으로 봐도 되고 다양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확률 밀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람다 A의 마이너스 람다 T다.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의 특성입니다. 이게 확률 밀도함수 PDF.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FT가 하는 게 뭡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T는 이제 우리가 양수일 때만 생각합니다. 양수일 때만. 여러분이 음수인 분포도 많이 생각하는데요. 좀 더 실용적인 거는 양수인 분포가 더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음수로 지급하기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양수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니면은 사고가 발생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양수겠죠. 지금부터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까지.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기호는 x라고 써도 되고 대문자 t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 타임이니까 t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양이라 그러면 대문자 x 표현,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교재에서 t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t로 했을 뿐이고요. 0부터 t까지.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음수인 부분에서 확률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확률 밀도함수가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0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구하고 스몰 t, 이제 기호가 다르니까요. z, dz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은 0에서 t까지 람다 e에 마이너스 람다 g dz라고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건 적분하면 되죠, 여러분이. 적분하면은 부정적분 쉽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 g 0 t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은 계산을 하면 1 빼기 2에 마이너스 람다 t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여기에서 이 분포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2의 t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직접 실시하면 돼요. 0에서 무한대까지 t, f, t, dt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0 무한대 t 곱하기 그 다음에 람다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 dt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적분이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몰 t가 앞에 곱해져 있죠. 그래서 부분 적분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부분 적분을 하시면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하는 부분 적분을 응용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t에 람다에 람다는 필요 없고요.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0 무한대가 되고 빼기 여기서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 t 그 다음에 dt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무한대 넣으면은 이 부분은 0이 될 거고요. 이쪽만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부분만 계산하면 여러분이 이게 람다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람다분의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2의 t제곱 또 마찬가지입니다. 2의 t제곱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t제곱의 ft dt인데 여러분이 이 과정 또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t제곱이죠.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부분 적분을 합니다. 여기도. 부분 적분을 여기서 하는데 부분 적분을 여기처럼 1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1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거듭해서 2회를 해야지 2회를 실시를 해야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꼭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이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분산 t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t의 분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2의 t의 제곱 빼기 2의 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이거는 람다 제곱분의 1이 나온다 하는 점을
유도를 해보세요. 유도를 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waiting time 자, 우리가 여기서 waiting tim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t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exponential 분포이고 그 모수는 파라미터는 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exponential 분포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분포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갔다 그러면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고와 어떤 사고 사이에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사이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람다가 2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2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본 probability t가 예를 들어서 0하고 1이다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F2를 계산하는 것 같죠. 1 이내에 걸리는 시간이죠. 그런 확률을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요거는 1-2의 마이너스 람다 t라고 했는데 지금 람다가 지금 여기서는 2를 뜻하고 있고요. t는 지금 1을 뜻합니다.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2승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여러분 꼭 계산기로 86 이렇게 되는지를 앞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근데 통계에서는 이렇게 두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계산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길러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값은 전에도 했듯이 람다분의 1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람다가 지금 2죠. 그러니까 0.5. 즉 뭡니까? 앞으로 사고 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0.5다. 30분이 평균 시간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쨌든 여기서 0.5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공식을 쓰면은 4분의 1이 된다. 0.25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는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할 수가 있고요.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사고가 몇 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많이 쓰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